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잘 들립니다. 모두 웃어요. 나이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1회 나이스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나이스 분들에게 초대받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반갑게 인사해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와, 늘푸르노키님, 우리 안젤라님 반갑습니다. 선희님 반갑고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나이스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여기 적혀 있죠. 나의 꿈을 이루는 스피치의 줄임말입니다. 나이스의 구호가 있어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시작할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이죠? 자,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지금 구호 알려드릴게요. 짝짝, 시작, 짝짝,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나이스, 그렇지. 짝짝,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엄지척, 나이스, 그리고 나이 둥글둥글 스 하고 아자, 아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짝, 짝, 나이스, 짝, 짝, 나이스, 나이스, 아자, 아자.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짝짝하고 엄지척을 누구로 가리켰죠? 나.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했잖아.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그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스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또 있어요.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몸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노래인데 오늘 노래는요. 제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리상자의 명곡이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곡 아실까요? 네. 자,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부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리가 잠깐 겹쳐지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노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자, 표정으로도 부르고 그리고 제스처로도 부르고 그러니까 자사를 음미하면서 표정과 제스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사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사 잘 보이시나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이거?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자,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나 느낄 때
하늘을 가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마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와, 잘하셨어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그죠? 마주치는 눈빛으로 함께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이 작은 가슴, 가슴 모아,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나이스를 만들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나이스를 진행하면서 번뜩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게 된 자리인데요. 혹시 514 챌린지 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514 챌린지 많이들 하셨죠? 오, 대부분 많이 하셨네요. 그쵸? 김미화 학장님께서 스피치 기버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뭘 기부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2월에 스피치 요 강연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무려 300분이 넘게 오셨어요. 여기서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피치 나눔 방이란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연으로 끝나기가 좀 아쉬워서 중 강의로 스피치 고민 상담소를 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피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스 1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죠? 3월부터 시작했네요. 줌에서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고요. 한 주에 지금 7명씩 조를 짜서 소회의실에 모여서 스피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스피치 발표회를 갖는데요. 이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또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치 기술을 단순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인생을 배우는 곳이 바로 나이스인 거죠. 나이스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이스 2기로 참여하셨던 분들, 그죠? 이 분들 중 9분의 강연자분들이 가족을 주제로 5분 내외에 각양각색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신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이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두근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즐기는 스피치 강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퀴즈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뒤 제가 소통 퀴즈를 낼 거예요. 잘 듣고 채팅창으로 답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신 9분께 선물을 당첨자를 뒤에 발표할 거예요. 강연 후에. 오늘 발표자이신 우리 박은희님께서 헤어세트, 애터미 헤어세트 3분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수님께서 루비셀력 마스크팩 3분께 드릴 거고요. 저는 3분께 또 음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할 준비 되셨나요? 경청. 네, 그럼 먼저 나이스 1, 2, 3기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은자님께서 오늘 축사를 맡아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1기, 2기를 거쳐 현재 3기에 참여 중인 윤은자입니다. 라엘 대표님으로부터 축사 요청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스피치가 두렵고 자신이 없었는데 514 챌린지를 하면서 라엘 선생님이 스피치 무료 강연을 통해 말을 잘하고 싶어서 나이스 1기를 신청하여 스피치를 배우게 되었고 2기, 3기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스피치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축사를 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스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강연회에서 발표하실 분들과 강연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으로 강연회에 오셨죠? 오늘의 귀한 발표를 통해 인생 경험을 나누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공감하는 스피치의 장이 되길 응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발표자와 시간 내서 참여하신 열정적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나이스 강연회가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피치를 연습하면서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분 스피치를 통해 나의 경험 자산을 나누며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고, 둘째, 쉐도잉 스피치를 따라하면서 스피치의 다양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셋째, 신앙송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습을 통해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바뀌고 스피치 시간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하게 된 것은 라엘 선생님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려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입대는 것이 중요해요 라며 칭찬과 격려, 감동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고 나이스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표를 통해 각양각색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스토리를 공감하며 제가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었고 나의 간접 자산이 쌓였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스피치는 힐링입니다. 라엘 선생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들여다보고 꺼내놓으라고 하여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뜻깊은 스피치 강연회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힐링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자님께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두려움과 설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고요. 그쵸? 기회라고 생각하면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설렘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순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보시면 세연님, 미숙님, 에리노님, 정수님, 그리고 지숙님, 인정님, 경수님, 경희님, 그리고 은희님,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로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세연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정작 가족에게 안 친절한 사람. 올라보겠습니다. 세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로드 김세연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지금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행복? 감사? 저는 미안함이 먼저 떠올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냥하게 말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족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해결과 조언에 집중하고요. 그러다 보니 까칠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무릎 아파 이러면 그러게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래도 이렇게요. 저처럼 타인을 대하는 나와 가족을 대하는 나, 이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난 이중적인 사람일까 하고 자책해요. 저는 정말 이중적인 두 얼굴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족 일이라면 속상함이 앞서고 책임감이 들기 때문일까요? 저는 2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 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주로 전화로 이야기를 했죠. 여동생과는 그조차도 잘 못했어요.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또 서로 성격이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만 듣게 되고 동생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부족했나 봐요. 대학원 시절 한 후배가
대학원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맞아, 너 지금 충분히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다 마찬가지니까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않아도 돼. 하며 다독였죠. 하지만 정작 제 동생이 같은 고민을 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다 어려운 거야.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이렇게요. 결국 동생은 대학원을 그만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동생에게 위로해주지 못한 게 내내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또 한편 저는 큰 딸이자 며느리인데요.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네 어머니 하면서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지고 저희 잘 지내요. 감사해요. 이렇게 상냥하게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는 지친 저의 모습을 더 드러내게 돼요. 잘 지내고 있니? 라는 엄마 아빠 물음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밝고 상냥한 며느리가 왜 친정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고단하고 불평 많은 딸이 되는 걸까요? 몇 년 전 한 광고에서 회사에서는 친절한 김 부장님, 집에서는 무뚝뚝한 아빠.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걸 보고 진짜 많이 찔렸어요. 밖에서만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 정작 가족에겐 못 그러면서. 가족에게 중요한 건 어떤 기대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정 섞인 조언보다는 일단 한 템포 멈춰 쉬고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거센 감정보다는 좀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에게 한 차가운 말 때문에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또 살갑게 대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달라지고 싶어요. 속상한 마음을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뾰족하게 가시 세우지 말고 그 대신 가족의 마음을 공감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의 온도를 1도씩 더 높이고요. 그래서 가족의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큰딸,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연님, 너무 네. 따뜻한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연님, 떨리셨을 텐데, 스타트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떨렸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안 친절하지. 나도 그렇거든. 엄마가 전화 오면 잘 지내냐? 이러면, 그냥 그래, 뭐. 그냥 이러고 건성으로 받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럴까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왜 안 친절할까요? 자, 친절하지 않은 분들, 우리 채팅창으로 적어보실까요? 왜 우리는 가족한테 왜 안 친절한 걸까요? 왜 무뚝뚝한 걸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편해서. 맞아요. 편해서. 너무 편해서. 또, 믿기 때문에. 익숙해서. 가족이라서. 그리고 효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익숙함. 가족이라서. 그치. 편한 것이 익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한테는 좀 많이 기대하는 게 큰 것 같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서운하지 막 늘. 너무 서운해. 가족이 무슨 죄인가요? 일부러 친절할 필요는 없죠. 믿거니 맞아요. 그래요. 저도 가족한테 많이 바랬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도 굉장히 커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좀 기대감을 버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쇠약해 주시니까 되게 안쓰럽고, 그지? 막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고, 막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은 줄 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세연님, 다 그래요, 지금. 세연님만 그런 거 아니까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세연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발표자 이어갈게요. 선욱 미수님께서 행복을 저축하고 계신가요? 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많이 떨리네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선우 미숙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제게 가족이란 첫째, 내가 힘들 때면 쉴 수 있는 안락한 그늘이 되어주는 곳. 둘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셋째, 세상은 내 편이 아닐지라도 무조건 나의 편. 그런데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함께 추억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97세 된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 농촌으로 19살 때 시집와서 5남 1녀의 자녀를 낳고 지금은 혼자서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아들들이 있는 서울에 오시라고 하면 서울 가면 묶어놓은 돼지가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휴일만 되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내려가죠. 우리 현명하신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만 보면 항상 칭찬을 하십니다. 너가 해준 반찬은 다 맛있어. 너는 부지런하면서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쩜 말씀을 이리도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주고받는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구렁이가 석자인지 넉자인지 알 수가 있다. 젓가락도 짝을 맞춰봐야 안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며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제 가슴에 그 사건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어머님을 찾아뵀을 때 여쭈어봤어요. 어머니, 그때 저한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에 진간장이 없어졌어 하시며 저보고 가져갔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 이게 뭔 일입니까? 머리가 아주 하얘졌어요. 치매이신가? 큰일 났네. 그런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간장을 다 쓰고 말씀을 안 드리고 버린 게 오해가 된 것입니다. 100살 가까이를 살아오신 어머니는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58세 된 저는 다 쓴 것은 바로 정리해 버려야 한다는 게 제 가치관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께 무조건 여쭈어보고 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딴 사람처럼 저를 의심하는 모습에 서운함도 있었지만 나쁜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짜무라 간주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도 행복을 캐내는 것이 아닌 행복을 저축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캐내고 계신가요? 행복을 저축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욱 미수님께서 스피치에 물이 올랐습니다. 물이 올랐어.
오늘 연기력. 어떻게 알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경청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어디실까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어디실까요? 자, 경청 퀴즈. 나엘 선생님, 제가 그거는 네. 뺐어요. 아, 뺐었나? 그러면 내가 경청을 못했구나. 네, 자,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 자, 뭘까요? 자,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를 어머니께서 따옴표로 서울에 가면 묶어놓은 땡땡이 돼. 묶어놓은. 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은자님이 제일 처음에 맞추셨군요. 자, 은자님 1점 드릴게요. 서울 가면 묶어놓으면 돼지가 돼.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러시거든. 답답하대요. 답답해. 그렇게. 근데 어머니도 표현력 좋으시고 스토리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반전. 나는 치매신 줄 알았어. 처음 보고. 근데 치매가 아니라 갑자기 오해를 하신 거지. 우리가 그런 사소한 거에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야. 근데 현명하신 미숙님께서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저축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스피치 너무 좋았어요. 우리 미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에리노님께서 해주셨는데, 제목은 내 인생의 따뜻한 봄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인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한국말로 스피치 하시는 게 이분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거든요. 계속 선생님 저 떨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스피치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 분이십니다. 많이 떨리실 듯한데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리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총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오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였어요. 엄마는 절 한 사람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는 엄마답게 해야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갔는데요. 친구는 엄마와 진짜 친한 친구처럼 늘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아이 알지? 그 아이랑 이야기했어. 잘 됐네. 그런 모습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 엄마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라도 더 해. 이렇게 저를 비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것은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자신의 말과 행동 기준이 됐더라고요. 엄마는 좋아하지만 마음에 거리가 있었죠. 근데 작년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항상 잘하고 있네. 일도 집안일도 육과 모두 위에였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엄마 생신 때 제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때인데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제 메시지에 엄마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는 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네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와 함께 항상 카 레이싱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레이스를 포기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 현재 저희 엄마가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엄마가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엄마에 대해 닫혀 있었던 제 마음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날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엄마가 아프신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면체입니다. 나쁜 주면이 아닌 다른 주면으로 눈을 들었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죠. 지금 저는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 삶에 다시 따뜻한 봄이 온 느낌입니다. 혹시 가까운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여러분도 관계가 회복되어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리나님, 진짜 얼마나 연습하셨을까. 제스처, 목소리, 표현력.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진짜 기적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많이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에리노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갑던 엄마가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해졌잖아요. 이런 엄마의 변화에 에리노님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감정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참 참신했어요. 엄마가 땡땡땡땡을 포기한 느낌이라고 말해주셨죠. 그치. 이게 정답인데. 자, 네 글자. 그쵸. 네 글자. 카페 모카님이 맞추셨네요. 카페 모카님께 점수 드릴게요. 이렇게 스피치로 감정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더 참신합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카레이싱을 하다가 멈춘 느낌, 포기해버린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에리노님의 이야기에서 정말 인생이 따뜻한 봄날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에리노님,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정수님께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를 제목으로 스피치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정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비셀령 변정순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사실 어린 시절 많이 우울했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기 때문이죠. 엄마께서는 그 시절 결핵을 앓으셨는데요. 당시에는 별다른 약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느라 엄마는 늘 집을 비우셨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엄마한테 기댈 수도 없었고 혼자서 소가리를 많이 했죠.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늘 챙겨주시는데 저는 어리광을 부릴 수도 없었고 아픈 엄마를 보면서 그럴 수도 없었고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어린 시절 집 앞 언덕에서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며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부르며 울곤 했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하느라 가세는 기울어졌고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힘든 병마를 다 이겨내시고 회복하신 후로는 정말 가정을 일으키고자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희 사남매는 사남매 뒷바라지에 아주 헌신적이셨습니다. 힘든 농사일에 산에 가서도 나물 뜯어서 장에 팔아 그거를 학비에 보태주시고 정말 저는 군것질은 언강생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매점에 뛰어갈 때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맹수를 물을 마시곤 했었죠. 학창 시절은 참으로 저는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빨개지기 일쑤였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로 자랐죠. 그런데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나에게도 정말 이런 DNA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명랑쾌활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됐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 됐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저는 60인 이 나이에도 메타버스에 참여해서 이프렌즈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서 외롭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어머니 덕분에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몇 년 전 엄마랑 수다 산매경에 빠져서 엄마랑 대화 중에 엄마가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엄마라고 큰 소리로 불러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멍해졌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의 부모님께서, 즉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전염병으로 엄마가 3살 무렵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정말 고아로 살아야만 했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시고 사남매를 잘 키워내신 우리 여운평 여사님, 엄마가 묵묵히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저는 엄마로부터 성실함과 도전 정신을 배웠고 스스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강해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수님, 이거 어머니께 들려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쵸? 엄마가 우실 것 같아. 아, 가슴 따뜻한 사연. 우리 정수님 공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정수님도 굉장히 일치월장하신 모습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분. 정수님의 어머님의 성함이 나왔어요. 땡땡땡 여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실까요? 경청 퀴즈입니다. 자,
오, 원장님. 맞아, 여운평. 멋지다. 운평이에요, 은평이에요? 운평. 딸만 어머나. 셋이어가지고 은자님이 막내를 맞추셨네. 남자 이름을 만든 거야. 자, 여운평 여사님. 그래요, 존경합니다. 여운평. 네, 은자님이 맞추셨네요. 자, 박수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 한 편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약간. 우리 정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시가 하나 있어서요. 자,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주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시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제목이 뭐였죠? 가장 받고 싶은 상. 그러니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나는 이 시를 읽고 굉장히 진한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너무 일찍 철이 들었잖아, 6학년 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밥상 차려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일상에 감사하는, 정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님 오늘 감동을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지숙님, 남지숙님께서 아주 특별한 가족을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숙님 어디 계세요? 지숙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잠깐, 들어오셨고, 옷 갈아입으러 나가셨나 봐. 지숙님, 불렀어요. 지숙님 차례예요. 네. 물 잠깐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그치. 갔어요. 굉장히, 노란색, 옐로우, 봄 느낌 가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네. 특별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지숙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아들, 딸로 구성된 집단이죠. 하지만 오늘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저의 특별한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털 달린 애들이 4이나 있어요. 아니, 5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온 남편은 동양인보다 털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은 털보네 가족이죠. 자, 털 달린 애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발견색과 앵무새입니다.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아픈 과거를 갖고 있거든요.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집 큰딸 발비는 11살입니다.
너무 예쁘다. 11살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 먼저 나중에 제가 라이 선생님이 퀴즈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시겠어요? 네, 사진 다시 닫아 주실게요, 라이 선생님. 자, 우리 집 제일 큰 딸 발비는 11살인데요. 10년 전 겨울 짧은 목줄에 묶여 추위를 견디고 있는 아주 작은 강아지를 남편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This dog is so poor. Let's take home. 이렇게 6개월 동안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구분짓는 아주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남편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비가 저희 가족이 되면서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4kg의 아주 작은 발비가 제 딱딱한 가슴을 완전히 녹게 만들었는데 참 신기하죠? 발비가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발비를 통해 저는 모든 동물이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었고요. 채식을 시작하게 됐죠. 발비는 제 스승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럭키예요.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여름날 발비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다 말뚝에 묶여있는 개를 보게 됐어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고 산책을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7일 이내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좁았어요. 럭키의 몸무게는 14kg 정도였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럭키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럭키는 심장사상충 감염이 상당히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했습니다. 럭키는 전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듯 했어요. 사람에 대한 경기가 심했는데 특히 50대 남자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3년이 지나고 럭키는 완전히 저희 부부와 발비에게 마음을 다 열어줬어요. 세상에 이런 반려견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럭키는 사람과 다른 개들에 대해 벼랑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애는 전생에 수행하는 스님이었나 봐요.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반려견 둘을 하루에 3번이나 산책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두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톡톡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개농장의 아이들을 구조하고 가족들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불법 번식장을 폐쇄하고 또 그 아이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등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주 근교 개농장은 외국 동물단체와 함께 폐쇄하게 되었어요. 구조한 48마리 중 한 마리가 저희 집 철부지 막내 릴리라고 해요. 이름이 릴리인 이유는 누군가의 밥상의 음식으로 견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구조되기에 백합처럼 새로운 견생을 시작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릴리가 지냈던 공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좁은 철장에서 먹어서는 안 될 썩은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조할 당시 바로 사실 릴리 옆에는 죽은 사체가 놓여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왔음에도 릴리는 너무 밝고 총명해요. 막내라 그런지 사실 귀여움의 끝판왕입니다. 마지막 가족 앵무새가 있는데요. 이름은 곤지예요.
사실 여기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건지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앵무새인데도 아직 말을 못해요. 자,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사는 이들이 서로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을 나눈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수님 이야기 힐링 동화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족이 우리 지수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터닝 포인트. 우리 이야기로 힐링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퀴즈, 아주 특별한 가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이 나왔죠? 아주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 달비 이렇게 우리 창가의 토토님께서 그죠? 발비였어요. 발비 맞아. 우리 창가의 토토님께서 그래도 네 분, 그죠? 발비 럭키 릴리 군지 카페모카님, 창가의 토토님, 창가의 토토님께 1점 드릴게요. 발비예요, 발비. 발비 럭키 릴리 군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번 다음 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소리 부자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바카스 같은 분이시죠. 우리 이민정님, 이제는 소통하는 모자입니다를 제목으로 스피치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네,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16일은 성년의 날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가족 중에 모자에 대해 한 가지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저는 대전 지점에 직영 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는 저희 팀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리더십을 위해서 밤 시간을 활용하여 심리 상담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와 제 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은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를 역할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다들 역할극을 한 가지씩 해오시라는 부탁을 해주셨죠. 저는 아들에게 그래요. 우인아, 엄마가 진짜 미안해. 너 엄마 때문에 삼척지점에서 가방 짊어지고 대전 지점에 왔어. 근데 인천 부평 지점에 또 발령이 났는데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 엄마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건 줄 알고 엄마 뜻대로만 했는데 너무 미안해. 우인아, 이 베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 베개 그때 감정 풀어줘. 표현해줘 라고 하고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아들은 당시에 태권도를 하고 발차기를 신나게 하던 때여서 정말 너무 아플 걸 예상했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 베개를 꼭 껴안아주면서 엄마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나랑 의논 좀 해줘. 이렇게 4학년 아들이 자신의 단어와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고맙고 그 깨달은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지정에 발령받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고3 시절까지 저는 아이의 친구들 이름을 다 압니다. 그들의 가정사도 대충 알고요. 이들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들을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저는 성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데 제 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인아, 친구들 다 모여. 엄마가 햄버거 쏠게. 아싸! 다 모였습니다.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부끄럽지만 하나하나 재밌게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질문에 답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요, 지금도 저랑 소통하는데요. 21살인 저희 아들은 MBTI 중에 ENFP, 저랑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너무나 내성적인 이 아이는 붙박이장 같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산곡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네, 전학이죠. 친구들은 야, 너 이름 뭐야? 야, 나랑 밥 먹자. 야, 너 뭐 잘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우인이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저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21살의 이 밝은 청년은 해병대를 곧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스스럼 없이 성적인 호기심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엄마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우리 큰아들 21살. 그런데요, 저는 20살 또 여동생이 있어요. 남매죠. 남자와 여자의 교육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키울 때 많은 고민을 했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위해서 저희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들의 친구까지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성교육, 제가 조금 용기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들의 지나가는 그 발걸음이 다 제 자식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진짜 부럽다. 우리 엄마랑 완전 달라.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짜증나. 완전 잔소리. 맨날 공부만 하라 그래. 야, 니네 엄마 인정이라고? 진짜 인정. 이러면서 호호하하 웃으며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흐뭇하죠. 왜냐면 정말 노력을 하면서 키웠던 아이였어요. 왜냐면 저랑 성형이 어린 시절은 너무 달랐거든요. 이렇게 밝게 자란 청년들, 남매를 둔 저희들이잖아요. 엄마이고 부모입니다. 이 20살이 넘은 성인들의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밝고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더 밝은 청년, 더 건강한 청년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니, 그들이 잘 자라준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응원하며 힘 보태면서 이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인정님. 이 원고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쓰고 지금 안 보고 즉석에서 거의 한 거야. 대단하죠. 베개 소품까지 또 준비하시고 연기까지. 아, 진짜 스피치 인정. 아들 친구한테 인정도 받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21살 해병대가 됐다고? 야, 아들 성교육 9월달. 지키고. 정말 대단해. 배워야 되겠어요. 정말 연정님께. 훌륭하신 인정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정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세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세 분 두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자, 우리 경숙님 나와주세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를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경숙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집안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요. 입맛도 없어요. 제 시아버지께서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1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투병 생활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계셨는데요. 누가 간호를 했을까요? 바로 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옆집 권사님하고 둘이서 운동하고 집에 왔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 빨리 좀 와봐.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야 되겠네. 걱정하시던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최근까지 낮에는 제가,
밤에는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했고요. 며칠 전에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민수자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미국에서 아주 큰 항공사에 다니는데요. 우리 손자의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죽고 싶어요. 어머니의 친손주는 오로지 아들 혼자뿐이거든요. 그 정도로 친손주를 정말 이뻐하셨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하나뿐인 친손주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어깨를 들썩들썩, 고개를 흔들흔들, 어느 때는 여러분, 틱장애를 아시나요? 아신다고요? 더 진화되면 뚜렛 증후군이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진료비는 비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절대로 주지 말고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야단치거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틱장애는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서 우리 부부는 마음을 모아서 큰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준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했고요. 이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집에 있는 TV를 박스에 넣고 그걸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학습지와 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방과후 활동 교사에서 학교 방과 활동을 하면서 끝나면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루에 3권씩 책을 빌려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이글루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책을 읽었고요. 겨울이면 집이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귤을 까먹으면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공부는 학교 수업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놀다가 크게 다쳐서 고생한 적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나가는 대회는 골고루 나가서 상장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 아이에게는 소년소녀 합창단원에 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수업을 빼먹고 먼 거리라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장거리였지만 혼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유럽도 다녀왔고요. 점점 아이의 상태는 서서히 줄어들더니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이는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대학원 졸업도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어떠한지, 또 나의 건강은 어떠한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1등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한 것일까요? 어릴 적에는 충분히 놀면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상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정하고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편안한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아드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을까. 부모님이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보실까요? 네, 경수님 욕심을 내려놓고 엄마의 사랑으로 훌륭히 키우셨네요. 소중한 것을 느끼는 감동적인 스피치예요. 연기지도 받으신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와, 그래요. 소중한 가치. 다른 사람이 만들어온 기준에 살지 마라. 가족, 사랑,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경희님, 삶의 갈무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텐데요. 경희님 어디 계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경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이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제 한 분 남으신 저희 친정어머니와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오신 어머니의 모습은 심각한 상태였어요. 뇌경색이 재발되신 거였는데요. 병원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그때 저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여기 종합병원도 아니고 그리고 입원하고 계셨던 재활병원도 아니고 저는 집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모시고 갔습니다. 삶의 정리도 해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해서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슬픈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와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일주일을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어머니께서 상여매는 사람들 고생하는데 선물 준비했어? 하시는데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표시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엄마 누가 돌아가셨어? 누군데? 답을 안 하시기에 엄마 꿈 꿨어? 꿈속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슬펐어? 아니. 그럼 마음이 어땠어? 아무렇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자식들은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있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았어? 큰언니만 조금 울다 말았어. 엄마, 자식들이 슬퍼하는 게 좋지. 뭘.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으면 속상하잖아. 그때 어머니는 그렇지. 엄마 걱정하지 마. 막내딸이 많이 울어줄게.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며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삶의 갈무리를 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행복했다고 하시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시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밝은 빛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매 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하셔서 재활병원에서 다시 치료받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도 오랫도록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네, 매 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우리 경희님 먹먹해집니다, 정말. 호스피스 간호사 케어를 직접 해주신 막내딸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쉽지 않은 순간에 맞이하는 경희님. 삶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우리 경희님께서 명상을 하시는 분이세요. 명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희님 덕분에 고민해봤어요.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먹먹해지네. 힘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9번째 마지막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의 기억과 감정, 할머니에 대한 회상으로 마무리해 주실 우리 은임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웰싱커 박은임입니다. 저는 오늘 고인이 되신 시어머님과 막내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서 막내딸이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로 저희 가족은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은 이렇게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시골 동네만 다니시고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소통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일을 하러 갔어야 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인 큰아이들도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누가 돌봤을까요? 네, 저희 초등학교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침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죠. 어머님은 매일 학교에 가는 그 아이의 등 뒤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보리야, 학교 가면 일찍 와. 학교 끝나면 바로 와. 라고 외치십니다.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더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테지만 막내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두유로 이렇게 검은콩 두유로 끼니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저 또한 어머님을 온전히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머님 앞에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는 일에 더 집중 몰입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더 쾌적한 환경의 집으로 모셔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했고 시골집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주말에 욕조에 물받아 씻겨드리고 좋아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까만 변을 보시고 어머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따뜻한 미움을 드리고 씻겨드리면서 그날은 그렇게 어머님하고 이렇게 말벗을 해드렸습니다. 보리 애미가 막내인데 나랑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잊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마지막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막내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숨을 안 쉬셔. 중학교 2학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날의 아픔, 기억, 그런 회상들을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딸이 그림을 첫 전시회에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그려놨더라고요. 잠깐 그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뜨겁고 부드러웠던 손이 미지근하고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할 일 없이 그 손만 붙들고 울기만 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 그저 숨을 쉬지 않으셨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몹시 힘겨웠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잡았던 굳은 손이 여전히 내게 충격적인 상처로 남아있으므로 그 손을 그리는 일에 진심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기억을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왜인지 아직도 순간 울컥거릴 때가 있다. 일상 속에서는 문득 할머니가 TV를 보시던 표정, 약을 드신 후 꼭 챙겨 드셨던 검은 콩두유, 내게 장난치시던 모습 등 사소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동시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한 작품이 어떻게 전달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나는 단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대했는지, 그날 내가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충격적이었을지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막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처가 컸고 그럼에도 속이 깊어서 이렇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지금 어떻게 컸을까요? 그 아이는 그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출을 하고 나니 그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예쁘게 잘 성장해 미술학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함께 일할 때 함께 있을 때 더 마음을 표현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그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어머님과 추억을 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나마 강연회를 통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의 표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딸과 시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정말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아픔을 그림으로 승화시킨 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할머니의 그 손가락을 보니까 막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렇게.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힐링받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9분께 일단은 너무 고생하신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9분의 강연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특별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노래 잘 안 하거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 한 곡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채팅창으로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나눠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 노래를 나이스에서 한번 부르긴 했었어요. 제가 너무 가사가 좋아서 오늘 이 곡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진섭 씨의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어떠셨나요? 삶이 어떨 때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고통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모두 우리 나이스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 먹먹해지고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스피치 힐링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감동을 선물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긴 시간 동안 모두 큰 사랑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라이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해 주시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큰 감동을 선물 받았고요. 이 감동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정말 제가 1회 나이스 강연에 오길 참 잘했다. 앞으로 2회, 3회, 4회 계속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더불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도 우리 달콤별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후기를 읽고 또 오늘 선물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 9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9분. 자, 당첨자는 여기 인스타 나의 스피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됐다고요? 자, 당첨자 9분. 은사님, 카페 모카님, 창가의 투토님, 석정수님, 남지숙님, 클로드님, 홍희정님, 신은미님, 달콤별님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이름 호명되신 분은 저한테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죠? 모두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나이스 고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우리 마무리할까 하겠습니다. 나이스 사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일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자, 나이스 한번 외치면서 자, 시작! 깍깍! 나이스! 깍깍!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기념사진 우리 하나 남길까요? 기념사진 모두 참석해주신 분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명희님 사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어떤 모습, 어떤 포즈에서 고치님? 지금 엄지척 버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 자 엄지척. 네, 할게요. 자, 다 같이. 나이스. 나이스. 네, 됐어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